지난 시간 그 한국인의 그 밥상 밥상. 이제 잠깐 가서 우리나라 그 해장국과 해장 문화를 그 해보는 그 이야기로 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이랑 이제 또 음식 얘기로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렇죠, 가서 그렇죠. 좀 네, 진행이 네, 됐었는데요. 네, 네, 오늘은 다시 이제 동대문 중랑구가 갈라져 나왔던 동대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그 지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화면으로 돌릴게요. 네. 지하철 그 외대역이라고 예전에는 휘경역이었는데 네. 외대역 나오자마자 이런 표지판처럼 예쁘게 패널이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랑 뭐 외대랑 바로 연결되나 보다. 예, 네. 아무리 둘러봐도 학교는 없습니다. 오로지 패널만. 많아요, 서울에. 네. 서울대 입구역. 네. 거기 나오면 바로 서울대 이거 탑이 있을 것 같은데 없잖아요. 오히려 들어가는 차가 있죠. 오히려 낙성대 여기에서 내려야 더 맞거든요. 네, 더 가깝고. 네. 그리고 어디 입구역 하면은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혀 상관없는 데서 내려주는 데들이 많죠. 그렇죠. 동대문구는 특히나 대학교가 많은 학교로 유명해요. 네. 그리고 정말 동대문구에 있는 학교만 들어가도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서울 인서울 학교라고 하니까 그래서 중랑구에서 예. 유명한 버스가 273번일 거예요. 네. 273번이라고 가지고 신내동 그 제가 산 시작해서. 동네에서 시작을 하는데 네.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은 거의 다 돌아요. 그렇죠. 외대, 고대, 네. 그리고 경희대, 네. 그리고 그 신촌 가서 이제 이대, 네. 그리고 연세대까지 그렇죠. 해가지고 서강대도 뭐 돌 수 있고 명지대까지 돌아오는 가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회기점이 홍대예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는 진짜 그 라인에 있는 학교 중에 하나. 예, 오늘은 한국 외대 이문동의 한국 외국어 대학교. 예.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은 이 동대문구 안에서 우리 이렇게 지구촌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언어로만 학교가 언어를 배우는 학교로 유명한. 느낌이 딱 이제 그 특성화고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외국어만 하는 대학교. 그러니까 항공되면은 비행기만 만질 것 같은 학교. 외국어 대학교면은 그 세계의 모든 그 언어들이 모여 있을 것 같은 학교. 네, 특히 외국어 대학이 이렇게 동시통역사나 통번역하는 팀들이 굉장히 활성화 잘 돼 있고 어느 누구도 그 틈에 다른 대학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기 파워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대에 가기 전에 그 근처인 이문동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외국어 대학교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그림 속에 있는 것처럼 그 전체 동대문구 행정구역 중에 이문동이 있는 쪽은 북쪽에 해당돼요. 그래서 주변에 뭐 회기동, 희경동, 청량리 해가지고 조선시대 때 가진 조선시대에는 여기가 이제 인창방이라고 해서 서울의 동쪽 지역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이 이제 요 보다시피 1911년에 경기도 경성부에 있는 인창면으로 바뀌면서 조금씩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고양군으로 바뀌다가 다시 이제 이문정이라고 해서 1936년이 경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서울에 몇 개 안 되는 구가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1943년에 구가 생기는데요. 이 경성부하고 상관없이 이제 아예 그 동대문구라는 아주 독특한 지명으로 생기면서 그곳에 이제 이문동이 하나의 동네가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때 한양은 동서남북으로 하고 중앙에는 이제 한양 도성이 있었다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서울의 동쪽 방향이다 보니까 동쪽 방향에는 12개의 방과 또 성외라고 해서 그 성의 바깥의 부분에 또 방이 2개가 있었는데 그 방 안에는 또 몇 개의 리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을 몇 번 했을 때 거론됐던 왜 저희 청백리로 유명한 우상각 예, 그쪽이 있었던 그 신설동 부근하고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인창방. 그래서 저희 중랑구는 중랑계라고도 불려서 이제 조선시대 때 중랑구는 대략 인창방에 속해는 있었지만 성외 심리라고 하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성의 바깥의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뭐 기타 등등이었네요. 네, 기타 등등. 네. 그리고 이제 조선의 이태조가 이쪽에 능묘를 이제 동구동에 잡으시고 아 나는 근심을 잊게 되었다라고 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제 망우 근심을 잊게 네. 되었다. 예, 그래서 동쪽을 저는 얘기할 때 아우 동쪽은 집값도 싸고 서울에서도 언제 집값이 오를지 모르는 동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동쪽에 있는 이 지역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동쪽은 참 해가 뜨는 동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실 그 세자나 이런 분들이 동궁에 계셨기도 했지만 또 이 동쪽 지역은 또 편안한 동네예요. 왜냐하면 근심을 잊기도 하지만 숲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 보니까 서울의 끝에 뭐 여러 개의 산들이 모여 있어서 쉼과 편안함이 있는 동네 같다. 그리고 조금은 여유롭게 좀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서울 쪽은 서울의 서쪽 같은 경우는 뭐 이 인천 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뭐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교통이 저는 복잡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동쪽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쉼과 여유가 있는 동네가 아닐까 예, 그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이제 점점 그 이문동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문동은 이제 요쪽 맨 위쪽에 을흥이라고 해서 왕릉인 그 이제 장희빈의 아드님이 되시는 이제 경종왕의 네. 예, 릉이 있다면 요 회기동은 회묘라고 해서 그 연산군의 어머니 능이 있었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능이 어떻게 보면은 딱 가리고 있고요 끝을. 그리고 이제 반대편 쪽으로는 중랑천이 여기를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휘경동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북쪽은 이제 현재 성북구인 석관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명으로는 이문안이라 그래서 별도의 문 바깥에 이제 초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독금말이라 그래서 요 그림 속에 독고말이라 그래서 저희가 야외를 잠깐 나가면 우리 몸에 이 독고마리가 몇 개가 붙어서 따라와요, 집에. 그러니까 갈고리처럼 있어가지고 옷에 달라붙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름 요 독고마리가 굉장히 많이 났던지 요 동네의 이름이 도끼말, 독고말 해갖고 독금말 해서 이 동네를 우리가 독금말이라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지명은 이제 예전부터 이문동에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회기동은 경희대를 빼고는 말씀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회기동의 그 경희대 쪽의 모습이라면 여기 이문동에 이 외대가 있지만 공교롭게도 여기는 휘경역이 있어서 참 이상하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인접에 휘경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휘경동하고 인접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 처음에는 휘경역으로 됐다가 지금은 외대역으로 현재 바뀌어진 상황이고요. 또 이제 유명한 시장인 이경시장이 현재도 있어서 요 아직도 그 재래시장의 그 느낌을 아직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을흥 쪽을 조금 이제 아직 방송은 안 드렸지만 이 한예종이 들어오기 전에 안기부가 있었던 동네라 뭐 이러저러한 의미로도 이제 조금 그 억압받는 동네 약간 예 그래서 요 어르신들 말씀이 이문리 그 공동묘지였던 요 땅 주변에 이 안기부가 아주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요 근처는 웬만하면 안 가는 걸로 사람들이 동네 자체를 이게 친숙하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감시 속에 사는 동네 예, 그런 면이 이문동에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문에 대한 지명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드리면
지금 보다시피 성문이나 집 앞에 이 대문하고 다르게 별도로 좀 골목길 어귀에 이렇게 뭐 저희 뭐 붉은색으로 홍살문처럼 네. 뭔가 여기서부터 좀 다른 동네라는 것의 의미로 다른 문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희가 이문 해장국이나 이문 설렁탕 뭐 이런 식으로 옛날 지명들이 아직도 남아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문이라는 게 여기 이문동 딸랑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한양도성에 여러 개의 이문이 있었는데 그나마 동명으로 남는 건 이 이문동 하나뿐이어서 그나마 저희가 이문 설렁탕 하면 왠지 이문동의 설렁탕 집이 굉장히 잘하는 집이 있을 거라 생각하느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요 치안 유지, 주민 치안제라고 그래갖고 지금도 아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방서 왜 불 같은 거 막 나고 이랬을 때 의용소방대 같은. 예, 의용소방대. 예, 그런 의미로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치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지명으로 그런 소방대와 같은 느낌의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이문이라고 하는 지명과 연결해서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명으로는 이 동대문구의 이문동, 도봉구의 쌍문동, 이제 문이 두 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구의 쌍림동 해갖고 여기도 다 문하고 연관이 돼서 문이 없으면 이제 수풀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이제 저희 묵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묵동 삼거리라고 들어오는 그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소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많이 심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 동네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막아주는 그렇죠.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10호, 20호, 30호 해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요즘 같이 네. 1인가 정도 있는 그때가 아니거든요. 그쵸. 저 때 이론은 네. 최소한 이제 부모님 안 모시고 산다고 해도 네. 가족이 네 가족 4남매 내지 5남매는 뒀던 시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충 7명에다가 많은 집은 9명, 10명이 있을 수도 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10호면은 거의 70, 80명. 네, 그 그렇죠. 정도.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민가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서 순찰게. 그래서 밤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통굽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도 옛날 예. 방공 드라마 그런 데서 네, 봤었는데 네. 딱딱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네. 나무로 만든 그걸 이렇게 네. 두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나무를 딱 한번 쳐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를 해요. 불조심 딱. 네. 네. 뭐조심 딱. 네. 하면서. 그래서 술락군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딱딱이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불 끄라고 종용하고 다니고, 이제 불을 끄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또 잡지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2시부터 뭐 새벽 4시까지인가 그죠? 네. 예, 파출소나 이런 데서 잠시 쉬어갔다가 네. 그리고 이제 집에도 못 가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통금이라고. 그게 조선시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이게 조금 시절이 안 좋은 시절에 또 그게 긴 몇 시간, 년에 풀렸죠, 그게? 83년인가 네, 그쵸, 84년 풀렸죠. 정도. 예, 그때까지는 있다가, 그래서 그게 풀리고 난 다음부터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밤타임에 막 유흥가가 네. 불야성이 되면서 막 또 사람들이 이제 유흥가로 몰려들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몇 시 이전이면은 손님 다 내보내고 맞아요. 문 닫고 자기도 집에 들어가야 했던 맞아요,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몇 예. 시였죠, 그게? 12시였나요? 그러니까 12시를 통금 시간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퇴근을 어디로 했는지, 지금처럼 교통이 지하철이 없었던 시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 그래서 들어보면은 네. 경찰이 순찰 다니면은 네. 골목에 숨어 있다가 지나가면은 또 쪼르르르 몇 걸음 간 다음에 또 숨고 그런 식으로 집에 그렇게 들어오는 했을 경우도 것 있다고.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 중랑구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버님 아니고 할아버님이 요 조선시대 때 술락군을 하셨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쪽 도성 쪽에서 하다가 오셔야 되는데, 문제는
술락군이를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집으로 와야 되잖아. 이러나 저러나.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 무조건 걸어오신대요. 그래서 이제 가로등 하나 없고. 예, 2시간, 3시간. 그래서 그때 생각이 뭐였냐면 이 중랑교 쪽을 건너오시면서 이제 이렇게 뭐 조족등이라 그래서 발만 그렇죠. 비추는 이제 뭐 그런 등이 있든 뭐든 들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등이 처음엔 들어졌다 밑으로 내려갔다 하니까 이게 불이 꺼졌다 잠깐 밑으로 내려갔다 하니까 그게 약간 도깨비 불이다. 그렇죠. 그래서 중랑천에 도깨비가 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얘기를 이제 이렇게 구슬로 얘기해 주셨는데 아주 재미있는 일화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이문동이 이제 그런 마을의 큰 대문 같은 역할이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그때는 길을 이제 그런 등을 달고 다니거나 그 이제 달빛 아래에서 다닐 때 적에서 누가 올 때 그 사람 같은 게 올 때 에헴 한대요. 그러면은 맞아요. 저쪽에서 에헴 해주면은 우리 둘 다 같은 사람이고 갈 길 가면 됩니다. 안심하십시오라는 표시였대요. 근데 내가 에헴 하는데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뭔가 형체가 보이는데 에헴을 안 하면 그게 무서운 거래요. 그렇죠. 숨어야죠. 사실 밤에 다닐 때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워낙에 밤 시간이 뭐 불로 밝혀져서 뭐 불야성이죠 요즘에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산신제라고 하는 비문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 현재 이문동뿐만 아니라 휘경동, 뭐 답심리 뭐 등등까지 조선시대 때부터 동네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산신제를 했던 비석들이랑 지금 현재도 계속 이어져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다가 재밌었던 거는 동대문구가 2021년에 무형유산 지정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 무형유산이 많은 그러니까 이런 산신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구로 이제 특화 받아서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 옛날 그 뭐 기록들을 모두 다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 모습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아마 외국어대가 아닐까 싶어요. 이쪽은 경희대고요. 지금 현재. 잠깐만요. 예.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외국어대고 여기가 이제 경희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길들을 봐서는 아마도 저희가 봐서는 요쯤이나 이제 지하철역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동네 우물들이 모여 있어서 이 마을에 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인명도 있는 거죠? 네네. 임호성, 임채영. 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하셔서 도와주셨던 분들이 이름을 다 공개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자료로서 이렇게 집까지 해서 그러니까 양계장도 있고. 어떤 집은 기와집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초가집들도 있고, 뭐 이런 창고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자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문동의 이문안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건너편 그 저희가 이제 독고말 아까 왜 뭐 딱 붙는 그런 독고마리가 굉장히 많은 동네로 유명한 동네라고 해서 독고말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저희 또 지역에서도 활동가로 활동하셨던 그 이제 분이 워낙에 댁이 이쪽 동네이다 보니까 이 독고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명을 가지고 외대역의 지하에 그 마을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세요. 이름을 그래서 그걸로 하셨군요. 네, 독고말이. 왠지 그 친숙하세요? 아니 친숙하기도 하고 굳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약간 그 일본말스러운 느낌도 들어서 독고말이 우리가 그 약간 속어로 말해서 간지가 좀 나네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제가 독고말 그 그림을 좀 보여드린 이유가 그렇게 이렇게 마을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카페로 사용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이렇게 뭐 옷 같은 것도 편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용하지 않은 옷들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 지금 보다시피 이게 이제 성평등 관련한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이제 주중 계획서까지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된 그 프로그램도 하니까 향초도 만들고 그래서 웬만하면 일회용품 쓰지 않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이제 이런 활동 공간이 외대역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독고마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문동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아까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을흥하고 여기 이제 회묘라고 하는 회릉이 네. 계속 유지됐던 게 아마 조선시대의 모습이고 그 위에는 여기는 뭐 거의 빈 땅으로 이 왕릉에 소속된 땅이었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쪽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거는 일제강점기에 요 근처에 여기 청량리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릉 수목원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1925년에 들어서게 되는데 이후에 생긴 것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공교롭게 굉장히 많이 주변에도 살다 보니까 이 이문동은 공동묘지가 생겼는데 그곳이 일본 사람들만 묻히는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